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19세기 전문 범죄자의 머릿속을 그의 목소리로 직접 따라가 보는 여정입니다. 이건 그냥 지어낸 소설이 아니고요. 한 남자의 인생 전체가 담긴 아주 솔직한 실제 고백이에요. 자, 이 책의 첫 문장부터가 심상치 않죠? 이렇게 아주 극적이고 철학적인 문장으로 시작하는데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단순히 누가 뭘 훔쳤다, 이런 범죄 기록을 넘어서는 깊이가 있을 거라는 걸 강렬하게 암시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지극히 평범했던 한 소년이 당대 최고의 거물급 범죄자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들여다볼 이 자서전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한 남자의 대담입니다. 우리 함께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첫 번째 장, 도둑의 견습 시절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에는 짐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배경은 1860년대 가난과 기회가 마구 뒤섞여 있던 뉴욕의 이스트사이드였죠. 짐은 말이죠. 가난했지만 정직한 부모님 밑에서 정말 사랑받는 아이였어요. 특히 아버지가 그를 너무나 아껴서 짐이 5살 때 무려 25달러짜리 정장을 사줬다고 해요. 이게 당시 노동자의 몇 조치 월급에 해당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첫 범죄는 몇 살 때였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겨우 6살 때 찾아옵니다. 동네 형들 꼬임에 넘어가서 다른 곳도 아니고 친형이 운영하는 식료품 가게 계산대에서 돈을 훔친 거죠. 어린 짐의 눈에 비친 세상은 딱 두 갈래 길이었습니다. 한쪽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핀을 꽂고 여유롭게 거리를 누비는 아주 화려한 범죄자의 삶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땀에 찌든 옷을 입고 고되게 일하는 정직한 노동자의 삶이 있었죠. 짐에게 범죄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선망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이런 환경이 결국 그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사기꾼의 길이 유일하게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정직하게 땀 흘리는 삶이 아닌 범죄가 그의 야망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죠. 자, 이제 두 번째 장입니다. 기술, 배우기. 동경하는 마음만 있다고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짐은 이제 동네 좀도둑 수준을 넘어서 진짜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한 기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당시 전문 소매치기단의 수법은요, 거의 한 편의 연극처럼 아주 조직적이었어요. 먼저 바람잡이가 일부러 피해자 앞에서 시선을 끌고요. 동시에 다른 바람잡이가 뒤에서 길을 막아서 정신없게 만들죠.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진짜 선수가 쓱 나타나 지갑을 낚아채는 겁니다. 그리고 훔친 물건은 순식간에 다른 동료에게 넘겨줘서 현장에서 감쪽같이 사라져요. 짐의 첫 번째 전문 기술은 바로 몰버징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 여성들의 복잡한 드레스 구조 때문에 소매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거든요. 그래서 여성을 전문으로 터는 걸 이렇게 은어로 불렀다고 해요. 이걸로 범죄 세계에 공식적으로 발을 들인 셈이죠. 그러다 결국 15살 때 처음으로 붙잡힙니다. 그들 용어로는 첫 낙마라고 하죠. 톰스 교도소로 보내졌는데요. 하지만 이 경험이 그를 착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더 확고한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계기가 됩니다. 짐 본인도 이때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톰스에서의 경험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패거리를 만났다. 그러니까 교도소가 그에게는 벌을 받는 곳이 아니라 더 큰 범죄를 배우고 진짜 동료를 만나는 학교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장, 암흑가의 규칙입니다. 짐이 들어선 이 세계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들만의 언어가 있고 꼭 지켜야 하는 불문율이 있고 또 아주 체계적인 사업 구조까지 갖추고 있었죠. 다 이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들만의 언어를 알아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라프트는 범죄 사업 전체를 뜻하는 말이었고요. 건이라고 하면 총이 아니라 전문 도둑을 말하는 거였어요. 감옥은 스터라고 불렀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폴머니인데 이건 체포될 때를 대비해서 모아두는 비상금이었습니다. 이 폴머니, 이게 그냥 비상금 수준이 아니었어요. 변호사를 사고 부패한 경찰을 매수해서 감옥에 가는 걸 피하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사업 자본이었던 거죠. 이 돈이 없으면 아무도 대담하게 일을 저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범죄 경제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었어요. 물건을 훔치는 전문가, 건이 있으면요, 훔친 물건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장물아비, 펜스가 있었죠. 또 뇌물을 받고 범죄를 눈감아주는 부패경찰, 커퍼가 있었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변호사, 마우스피스까지. 정말 완벽한 시스템이었죠. 네 번째 장으로 넘어갑니다. 범주의 사다리를 오르다. 짐은 이제 좀도둑 수준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대담하고 더 돈이 되는 범죄로 자신의 커리어를 한 단계씩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하죠. 짐의 범죄 이력을 한번 보세요. 정말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올라갑니다. 10대에는 여성 전문 소매치기로 시작해서 10대 후반에는 훨씬 어려운 남성의 시계를 전문으로 터는 건이 됐고요. 20살이 되자 마침내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수입이 짭짤한 야간 주택 강도로 진화합니다. 기술과 대담함이 함께 커나간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범주의 진짜 대가. 겉으로 보기에 화려했던 이 삶의 이면에는 아주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가 이 모든 것과 맞바꿔야 했던 혹독한 정신적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동료였던 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범죄자의 삶에 항상 따라다니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어느 날 범행을 앞두고 신경이 극도로 곤두선 그가 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짐, 나 연기분이 안 좋아. 이게 그냥 하는 투정이 아니었죠. 그리고 불과 일주일 뒤 다른 교도소 감방 안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불안감은 결국 이런 비극으로 끝나고 만 겁니다. 이 모든 경험의 끝에서 짐은 평생을 돌아보며 이런 가슴 아픈 성찰에 이르게 됩니다. 내 우직한 형의 평온한 얼굴을 보고 내 망가진 건강과 신경 그리고 깊은 불만을 깨달을 때면 나는 느릿느릿한 내 형이 나보다 더 현명했다는 것을 안다. 한때 그토록 경멸했던 정직한 삶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길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위험으로 쌓아올린 인생. 과연 그 끝에서 얻은 것이 그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짐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에게도 아주 깊은 여운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